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태풍 카눈이 오늘 오전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카눈은 사상 처음으로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며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의 특징,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님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먼저 카눈의 진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중국 쪽으로 향하다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서쪽으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원래는 지금 카눈이 태풍 6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5호가 독수리였고, 그래서 5호 독수리와 6호 카눈이 전부 중국 남부 지역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카눈에 앞서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간 독수리가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그 티베트 고기압을 남북으로 절단하면서 남쪽에 고기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기압 주변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즉 서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서풍을 만들었고 그 서풍이 카눈을 다시 그 중국 쪽으로 들어오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 가지고 일본 가고시마까지 동쪽으로 쭉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런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카눈이 일본을 지나는 동안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상륙 이후의 속도가 조금은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태풍의 속도가 빠른 게 오히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한 지역에 우리가 비를 내려도 동일 지역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비를 쏟아붓는다는 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강풍에 의한 피해의 경우도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피해를 갖다가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태풍 재해를 가져오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태풍의 이동 경로나 강도를 미리 아는 게 재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번 태풍의 경우처럼 경로나 강도가 계속 바뀐다면 그만큼 대비에도 어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카눈이 그 북위 한 25도 정도 있을 때는 중국으로 간다는 태풍이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가버렸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도 이 태풍이 북쪽으로 쭉 북상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쭉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서쪽으로 예보 경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 태풍을 갖다가 예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하는 건 좀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카눈의 경우에도 카눈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한 2, 3일 전에는 대충 경로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 그다음에 ECMWF, 유럽이죠. 그럼 미국 이런 모든 나라가 거의 같은 경로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기상과학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보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피해를 완전히 경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 시스템을 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태풍 피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카눈도 그렇고 7호 태풍 란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맘때 한국으로 들어오는 태풍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 90년대 중반 이전 같으면 오늘이 말복인데 말복 정도가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열도 쪽으로 수축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에 오는 태풍은 대부분이 일본 열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태풍이 저 북한 쪽으로 가는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8월, 9월이 되어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되지 않고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가을 태풍이
계속해서 한반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카눈의 경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한반도를 이제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북한까지 진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한반도를 갖다가 완전 중심을 따라서 간 경우는 기상관측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과 비슷한 경로를 찾아보면 2012년에 그 산바라는 태풍이 그 남해안으로 올라와서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다가 동해로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에 카눈과 가장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수도권이 태풍에 노출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2010년에 서해안을 따라서 쭉 북상해 가다가 인천, 서울 그리고 영동 지방을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간 태풍 곰파스가 수도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태풍과 더 유사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비가 꽤 많이 오고 있고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이 유독 큰데 이렇게 크기가 큰 태풍이 발달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이번 태풍이 7월 28일 날 나타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뜨거운 해양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태풍은 고수온의 해양에 오래 머물수록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으로도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강원 영동 지역에 특히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250mm까지 큰 비가 예상되는데 이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갖다가 완전히 중심을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풍 중심은 저기압이니까 주변의 공기가 태풍 중심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정발한 수증기가 태풍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태백산맥을 넘어서 태풍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즉 동해에서 정발한 수증기가 태백산맥의 삼면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동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이게 태풍의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위험 반원,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측 쪽이 훨씬 좀 더 좌측보다 강화되는 이런 특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영향은 서쪽보다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컸습니다. 카눈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찾아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몇 차례나 더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태풍이 1년에 한 27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발생한 게 7개 발생을 했죠. 동경으로 들어간다는 태풍랑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금년에 한 20개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20개 정도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태풍은 12월, 1월, 2월 이럴 때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주로 8, 9월 달에 집중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8, 9월 달은 태풍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태풍이 진행해 가는 곳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인데 원래 적도 지역의 해수 온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볼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9월 달에도 아주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게 한반도로 쭉쭉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